안녕하세요. 뻔뻔한 목독방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서대문구의 입지 끝판왕 북가현 2구역 레미안 2편한 세상 2356가구 쏟아낸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서대문구에 위치해 있는 북가현 2 재정비 촉진구역이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흔히 건축심의를 통과한 사실에 대해서 무덤덤한 경우가 많은데요. 재개발 사업 과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재개발 건축심의가 까다로워져서 건축심의 단계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한남 뉴타운 구역 중에 한남 2구역이 건축심의에서 고배를 마셨었죠. 결국 재수를 한 끝에 한남 2구역이 건축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렇게 건축심의가 까다로운 이유는 도시 미건과 공공성 확보라는 검토 안에서 재개발 주체와 연관된 문제보다는 재개발 주변의 문제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한 부분에서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건축심의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있어도 여지없이 고배를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 북가현 2구역이 그 어려운 건축심의를 한 번에 통과하게 된 겁니다. 일단 재개발 과정에서 건축심의를 통과했다는 것은 이후로 진행될 재개발 절차는 일사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조합총회를 소집해서 사업 변경 인가를 통과시키고 관리 처분 인가를 받게 되는데 이 과정까지는 속성으로 진행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걸림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북가현 2구역의 재개발 속도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일반 분양 시기도 더욱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북가현 뉴타운은 2005년에 서울의 세 번째 뉴타운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총 5개 구역으로 이루어졌는데 약 90만 제곱미터 규모입니다. 1-1 구역은 현대건설에서 시공한 힐스테이트 신촌이 2020년에 입주를 완료했고요. 1-2 구역은 대우건설이 수주한 신촌 푸르지오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1-3 구역은 역시 대우건설이 시공한 2편한 세상 신촌이 사업을 완료했죠. 이제 남은 곳은 단 2곳뿐입니다. 바로 북가현 2구역과 3구역이죠. 북가현 3구역도 2구역만큼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건축심의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대체적으로 주변 구역들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남아있는 재개발 구역은 더욱 속도를 내게 되죠. 관에서의 모든 행정 절차가 똑같은 구역 안에서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학습 효과라고 해야 하나요? 착착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북가현 2구역이 더욱 기대가 되는 것은 이렇게 사업이 완료된 구역들 사이에서 재개발 과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북가현 2구역은 12만 제곱미터 규모인데 북가현 뉴타운 5개 구역 중에 두 번째로 사이즈가 큰 구역입니다. 총 2356가구의 물량이고요. 제일 큰 곳이 바로 옆에 붙은 북가현 3구역인데 4757가구의 물량입니다. 북가현 3구역은 자이와 롯데캐슬이 들어서게 되죠.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습니까? 초초초 브랜드 아파트가 북가현 2구역과 3구역에 들어서게 됩니다. 레미안, 자이, 롯데캐슬, 2편한 세상. 북가현 2, 3구역이 이런 브랜드 아파트로 채워지고 세대수가 거의 7,000가구에 이르게 되면 이 구역의 미래 가치는 모든 사람의 예상을 뛰어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재개발 효과라는 것이 일종의 특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낙후된 지역을 환경적 보정을 통해서 블링블링하게 구축해 놓으면 가치가 올라가겠죠. 조합원이 좋은 겁니다. 한편으론 일반 분양을 통해서 무주택자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청약자에게 좋은 겁니다. 게다가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세 대비 낮은 분양가가 체류하고 있어서 누구는 신축 아파트로 진입 가능한 문턱이 낮아지게 되는 거죠. 대신 엄청난 경쟁률과 가점이 문제인데 공공재개발과 같이 국가가 계속적인 물량을 쏟아낼수록 재개발에 대한 유인책을 낸다면 이런 부작용도 점차 사라지게 될 겁니다. 대신 기부채납 용적률, 즉 5층짜리를 10층으로 지어서 생기는 물량에 대해서 일정 정도의 비율을 임대로 내놔야 하는데 이에 부담을 느낀 재건축 단지들 아예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려고 하지 않죠. 기부채납 비율을 조금 낮게 책정해 준다면 양질의 주택을 쏟아낼 수 있는 당근이 될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아무튼 북가현 2구역은 이런 공공재개발 재건축과는 성격이 다른 순수한 민간 형태의 재개발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로부터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용적률, 그러니까 층수를 대폭 늘릴 수 있는 허가도 받았어요. 기존 용적률 231%에서 260%로 상향이 되었죠. 층수를 높이면 하늘만 봐야 하는데 그곳에 건물이 생기니 당연히 가구 수가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많은 재개발 구역에서 일명 쪼개기라 해서 기존의 집을 한 채에서 두 채, 두 채에서 세 채로 분할을 했겠습니까? 나중에 딱지라고 해서 입주권을 팔 수 있기 때문이죠.
이후 법 개정을 통해서 불법적인 분할은 그냥 한 채로만 인정하게 돼서 망정이지 이런 규제가 없었을 때는 엉망진창이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인 분할이 바로 용적률 상한입니다. 층수를 높인다면 재개발의 수익성은 극대화되겠죠. 그래서 부가현 2구역은 지하 3층, 지상 29층까지 지을 수 있게 됐습니다. 총 2,356가구가 생기게 되는 거죠. 용적률 상한이 되기 전에는 1,714가구였는데 642가구가 늘게 된 겁니다. 이 중 조합원 물량이 대략 1,000가구 정도 되니까 일반 분양 물량은 1,300가구 정도 될 듯합니다. 부가현 3구역 역시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기존 3,600가구에서 4,757가구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무려 1,157가구가 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부가현 이상구역만 합쳐도 무려 7,000세대 정도가 들어서게 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부가현 2구역의 재개발 물량이 2억 이상 오르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현 2구역은 서대문구 입지 끝판왕이라고 불리어도 모자랄 정도로 초초초 입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요. 일단 5호선 충정로역이 도보로 5분입니다. 게다가 2호선 아현역이 도보로 역시 5분이에요. 서울역, 광화문, 시청, 여의도 주요 업무직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지하철 궤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역 모두가 5분 도보권 안에 더블 역세권이죠. 그리고 마포대로, 강변북로, 서강대로 진출입이 용이합니다. 서대문에서 웬만하면 더블 역세권 아파트를 만나보기 어려운데 부가현 2구역이 서대문의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이렇듯 초역세권적인 입지 때문입니다. 이런 입지 위에 브랜드 아파트까지 들어오게 되니 거의 끝판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육 인프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서대문 쪽이니 아연초, 아연중, 한성중, 한성고가 있고 모두 도보권 안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경기대, 연세대, 서강대, 이화여대 명문 사립들이 쫙 깔려 있는 곳이 바로 이곳 아니겠습니까? 아마 교통의 입지뿐만 아니라 교육의 입지까지도 집어삼킬 정도의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죠. 생활 인프라, CGV, 현대백화점, 밀리오레, 대형 복합 쇼핑몰 등등이 있습니다. 굳이 서대문 생활 인프라를 언급할 필요가 없을 정도 아닙니까? 일반 분양가 예상해본다면 평당 2,500만원에서 2,700만원 정도로 예상해볼 수 있습니다. 주변 시세로는 부가현 1-1 힐스테이트 신촌 84제곱미터가 16억 원대입니다. 1-3구역 이편한 세상 신촌 역시 16억 원대입니다. 시세 차익은 따로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겠네요. 아무튼 부가현 2구역 레미안과 이편한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일반 분양 물량으로 쏟아져 나올 듯합니다. 특히 아까 언급해 드린 대로 특별건축 구역이기 때문에 건축 규제를 덜 받는 곳이죠. 쉽게 말하자면 특혜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곳의 재개발 속도는 대체적으로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진행이 돼요. 일단 행정 절차 자체가 속도전 양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2020년 하반기 서울 신축 아파트 분양에 목말라 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신축 아파트 청약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오아시스 같은 곳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 아마도 2020년까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응 단계이기 때문에 그동안 묶여 있었던 서울의 많은 분양 단지들이 문을 열게 될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빌라 매매가 아파트 매매를 추월했다는 보도가 있었죠. 9월 서울 빌라 거래량이 4,005건으로 아파트 거래량 3,770건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초조한 심리가 많이 반영되어 있죠. 아파트 거래가 눌려 있다 보니 아파트를 구하기가 어려워졌어요. 심지어 전세가도 불안해서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 전세값 때문에 그래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 빌라를 사자는 분위기가 확산이 된 겁니다. 서울에서 3억 이상 아파트를 사고 전세 대출 받으면 바로 회수가 되는데 예외적으로 빌라는 이런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요자들이 다세대와 연립 같은 빌라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일단 빌라를 사실 때는 딱 두 가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첫째,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가? 둘째, 입지가 역세권역인가? 그렇지 않으면 다세대 주택은 사실상 가격 상승의 제동에 걸려서 상당 기간 제자리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입지까지 문제가 있다면 회전율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염두에 두시고 매매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지금 시점은 주택 구입의 분기점인 것은 확실합니다. 부가현 2구역 같은 신축 물량을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청약을 포기하고 매매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올해가 지나면서 묶여있는 분양 물량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것은 확실합니다. 내가 분양가 상한제 시스템을 통해서 청약으로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 깨끗하게 포기하고 매수로 돌아서서 여러 경로를 통해 다른 집을 살 것이냐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서울의 신축 아파트 물량이 이대로 정체되어 있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런 여러 부분을 생각하셔서 최선의 선택을 통해 최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